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상담하고요. 이 밖에도 코와 기병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서 걱정되는 분, 또 비염이나 축농증, 또 이석증, 난청, 쉰 목소리, 알레르기 모두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코비드 관련한 환자들은 선별진료소에 많이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직접 보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 그리고 또 그 축농증이나 염증, 코에 염증이 있다거나 목에 통증이 있다거나 최근에는 또 수면 장애 관련한 환자분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면 장애요? 네. 이것도 계절 질환인가요? 계절 질환은 아니고 과거에는 흔히 간과를 많이 하고 환자분들이 지내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면 다원 검사와 그에 합당한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또 주변에서 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시고 내원하는 분들도 또 꽤 되십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시죠? 네. 네, 70대인데, 여보세요? 70대 중반인데요. 예, 어르신 라디오 켜놓으셨죠? 라디오 볼륨을 껐어요. 지금 껐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도시에 살다가 이 시골로 와서 이제 기운이 많이 차해지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데요. 네.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한다거나 구부리고 이렇게 기도 같은 걸 이렇게 드릴 적에 이 빨간 콧물이 감기 기운도 없는데 열은 안 나시죠, 어르신? 네, 열도 안 나고 그게 지금 몇 년째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오는 건지 콧물이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는 안 그럴 때는 안 나오시고요. 네, 구부리를 쓸 때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원래 이제 콧물은 정상인에서도 하루에 1리터 정도 생성이 되고 그게 잘 흡수가 되는데요. 이제 그 콧물 양상이 노란색 콧물이거나 끈적한 양상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콧물이 고여 있다가 흐르는 거고요. 네, 맑은 콧물이. 그게 평상시는 괜찮다가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그게 매번 그러질 않았었는데 올겨울에는 많이 그러네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러나. 많이 불편하시면 코 안에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실 때. 코 살짝 이렇게 코 안에 세척을 깨끗한 물로 해주시면은 제일 좋고요. 그게 이제 계속 불편하신 게 지속이 되면 국소적으로 코 안에 뿌리는 약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뿌리면은 콧물 양이 조금 줄어들어서 불편감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이비인후과 내원하셔서 약을 좀 처방 받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별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원래 콧물 양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온도 차에 따라서도 콧물 양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네. 뭐 색깔이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이런 경우 비염은 아닌가요? 저도 가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예, 비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비염 종류. 그것도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뭐 불편하신 거 아니면 굳이 약 안 드셔도 되고 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않아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더 나빠지거나 무슨 큰 병으로 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예, 보통은 뭐 큰 병은 아닐 경우가 많고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런 증상들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도시랑 그 시골 쪽에 항원, 그 알레르기 항원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제 코 안에 콧물 양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도시에선 이런 증상이 있다가도 시골 오면 이게 또 치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장애 관련해서 환자들은 한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수면 장애는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인구의 한 20% 이상이 흔하게 경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라면 8시간 정도 평균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정상인보다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 관련한 합병증, 뇌경색이나 뇌출혈 발생 확률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면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적절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면 장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등의 발생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것이죠. 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면 장애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또 꽤 되시고요. 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의 효율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각성 주기에 변화가 생기는 불면증, 과다수면, 뭐 갑자기 잠에 빠지는 기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뭐 밤에 갑자기 깨서 뭐 야경증이라든가 돌아다니는 몽유병 등의 장애가 있는데요. 가장 환자분들이 호소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주 증상은 코골이랑 이제 옆에서 보호자분이나 이제 같이 주무시는 분들께서 이제 계속 숨을 안 쉰다. 그래서 그런 수면 무호흡증을 주 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그러면은 갑자기 숨을 안 쉬다가 한꺼번에 몰아쉬는 그런 증상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수면 장애 원인은 뭡니까? 이제 뭐 다양한 질환과 비슷합니다. 여러 다른 질환처럼 스트레스나 뭐 노령화, 뭐 수면제 과다 복용과 같은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직업 관련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그런 수면 주기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만 환자들이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비만 관련한 수면 장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남성들 보면은 술 드시면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제 술은 각성과 상당히 뇌에 회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수면 장애가 없는 환자분들도 술을 많이 드셨을 경우에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첫 번째 교육하는 것이 비만 그 체중 조절과 술 관련한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술 드시는 경우하고 네. 또 술을 안 드셔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하고 네. 원인은 다른가요? 뭐 원인은 기본적으로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 코나 목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 숨 쉬는 것을 잘 못할 경우에 코 안에 염증이 있다거나 구조적으로 휘어 있는 경우에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입 안의 구조 자체가 편도선이 크다거나 목젖이 많이 늘어져 있다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연세가 많이 들면 근육 자체가 전반적으로 처지는데 목 안의 근육도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게 남편들 보통 이런 증상이 있으면 놀라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처방을 해줘야 됩니까? 뭐 베개를 좀 뺀다든가 고개를 돌려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수면 자세를 조금 변화시키는 게 도움을 주고요. 코 구조가 한쪽으로 보통 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주무셨을 때 소리가 좀 줄어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체위성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관련 장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위 변화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 안에 오른쪽이 부었느냐 왼쪽이 부었느냐에 따라서 또 뭐 왼쪽으로 눕혀야 되고 오른쪽으로 눕혀야 되고 이런 증상이 좀 달라지겠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구조가 많이 휜 분들은 비중격 수술이나 그런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미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바로 누운 자세는 좋지 않은 건가요? 보통 이제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 했을 때 이제 진단 자체를 수면다원 검사라고 이제 하루 오셔서 주무시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누워서 주무셨을 때가 가장 그 무호흡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 자체가 이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기도가 눌려서. 그렇군요. 문자 상담입니다. 65세 남성인데요. 식사를 하면 자꾸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식사하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아마 이제 기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상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식도랑 기도 음식 내려가는 길과 숨쉬는 길이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대 관련한 움직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역류가 생기거나 혹은 기도로 음식물이 흡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라면 성대 관련 검사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건 이제 기도 내시경을 통해서 목 안의 내시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술이나 뭐 이런 담배 과거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이 성대 신경 관련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70대 이제 중반 되는 사람인데요. 그 왼쪽 코 왼쪽 코 입구에 입구에 그 조그만 저기 뽀루지가 나가지고요. 그거 이제 연고를 바르면 또 괜찮고. 그또 한참 있다가 또 뭐 며칠 지나면은 또 그냥 또 좀 다시 나나요? 좀 이렇게 눌러보면 좀 아프고 또 바르면 또 괜찮고. 그런 상태거든요. 보통 그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좀 뭐 한 7, 8개월? 7, 8개월이요? 그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세요? 예. 그럼 병원 오셔가지고 거기 안쪽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뾰루락지나 뭐 그냥 염증이면은 약을 먹고 연고 바르면 보통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뭐 조그만 혹 같은 거라면 연고 바르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또 이제 커지거나 좀 그렇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반복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간단한 국소 마취하고 없애버리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아마 이런 증상들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라든가 또 본인의 증상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원래 코를 안 골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낮에도 이렇게 기대서 자면서 코를 그렇게 심하게 굴더래요. 네. 그리고 코를 고는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음식물이 네. 기도로 이렇게 잘 넘어가서 재채기를 해요. 안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진다든가 그런 게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뭔 방법이 있나요? 일어나면은 한쪽으로 넘어지신다고요? 네. 일어나면 옛날엔 똑바로 섰었는데 균형을 한쪽으로, 맞췄는데 예. 글쎄 그거는 신경과 쪽 진료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을 잘 못 잡으시는 거면.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 코골이나 그냥 그런 질환들보다 더 위중한 거라서 뇌 쪽이나 소뇌 쪽이 균형을 담당을 하는데 그런 데 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균형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그쪽 진료를 보시고 코골이는 이제 낮에 낮잠을 거의 항상 주무시나요? 아니요. 저는 코를 안 곤다고 생각했는데 코를 그렇게 골더래요. 다음날 피곤하고 그런 거는 있으세요, 본인이? 다음날? 다음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골이랑 무호흡 관련해서는 주변 같이 주무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병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저희 코골이랑 무호흡 관련해서 병원 오시면 보통 다 내시경을 목까지 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자꾸 넘어가는 증상도 이제 성대 관련해서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균형을 못 잡는 거는 조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지럽진 않으시죠? 늘은 안 어지러운데 약간 어지러운 감도 있어요. 늘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균형을 잘 못 잡는 게 머리 쪽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귀 안에 어지러움을 평형 기관이 있는데 그게 한쪽 기능이 좀 떨어지면은 어지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피곤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많지 않으셨나요? 네, 신경 쓸 일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핑 돌면서
하면서 네. 왼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쓰러지는 그런 왜 멀쩡한데 이렇게 힘이 없는 거 옆으로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 어지럼증 관련해서는 그 신경과랑 이비인후과 귀 담당 선생님을 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있고 균형을 못 잡는 정도면 좀 증상이 심한 상태거든요. 양쪽 신경외과하고 이비인후과, 신경과랑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양쪽 진료를 좀 받아 보셔야 되겠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코골이하고 수면 장애 치료가 될까요? 예, 치료는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존적인 치료는 뭐 체중 조절과 1차적으로 그리고 금연 금주고요. 아까 바로 누울 경우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보존 다른 치료 없이 옆으로만 누워서 주무셔도 많이 개선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고 검사를 했을 때 무호흡 지수가 너무 높아서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산소 포화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세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수술이 어려운 분들은 양압기라고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주무실 때 그런 장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코를 고는 경우도 있고 늘 코를 곤다면 가끔 고는 경우에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보통은 가끔 고는 경우에는 1차적인 보존적 치료만 해도 많이 개선이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코골이보다 사실 저희가 양압기나 이런 수술로 더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수면 무호흡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호흡이 있을 경우에 산소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는 게 주 증상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양압기 치료를 통해서 무호흡이 좋아지고 코골이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양압기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무호흡이랑 저호흡 지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이랑 코 구조에서 수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으로 또 내원해서 수술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일시적인 그 마취약을 주입을 하면 환자분들이 좀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 주무시는 동안 수면 패턴을 관찰을 해서 어디가 좁아지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그 공간을 좀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며칠 정도? 보통은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예. 꼭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이 이제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